잠깐만요. 신부 어머니 이름이 없는데요? 영숙이 청첩장을 든 손이 심하게 떨렸다. 신부 어머니 성함은 제외하고 인쇄하라고 하셨거든요. 인쇄소 사장이 당황하며 말했다. 3일 전이면 저와 만나기 하루 전이잖아요. 영숙이 채명자를 똑바로 노려봤다. 체면이요? 제가 체면에 누가 되나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리며 눈물이 쏟아졌다. 미혼모 출신이라서 체면에 안 좋다는 거죠? 영숙이 소리치며 분노가 폭발했다. 이야기를 함께 걸어가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그 작지만 따뜻한 응원이 저에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알람 시계가 울리기도 전에 김영숙의 눈이 떠졌습니다. 58세의 영숙은 이미 3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처럼 이 시간에 깨어났어요. 옆에 놓인 시계를 보니 정확히 4시 57분이었습니다. 3분 후면 알람이 울릴 예정이었는데 영숙은 재빨리 알람을 꺼버렸어요. 딸 서윤이 깨면 안 되거든요. 낡은 침대에서 조심스럽게 일어나며 슬리퍼를 신었습니다. 방문을 살며시 열고 복도로 나서니 2층에서 들려오는 서윤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윤희는 아직 꿈나라에 있구나. 영숙은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발끝으로 조용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30년 된 나무 계단이 영숙의 체중에 작은 신음을 냈어요. 7번째 계단에서 항상 나는 소리였습니다. 영숙은 그 계단만큼은 더욱 조심스럽게 밟았어요. 마지막 계단을 내려서니 익숙한 1층 부엌이 보였습니다. 부엌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희미한 새벽빛이 낡은 가구들을 비춰주고 있었어요. 영숙은 습관적으로 앞치마를 두르고 가스레인지 앞에 섰습니다. 가스밸브를 돌리자 파란 불꽃이 피어올랐어요. 우리 윤이 좋아하는 미역국 끓여줘야지. 영숙은 혼잣말을 하며 냄비에 물을 받았습니다. 멸치 몇 마리를 넣고 다시마 한 장을 올렸어요.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육수 소리가 적막한 새벽을 깨뜨렸습니다. 향긋한 멸치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어요. 창문을 열자 서울 변두리 특유의 서늘한 아침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다닥다닥 붙어있는 2층 주택들, 간판이 바랜 구멍가게, 골목 끝에 서 있는 노란 가로등. 29년 동안 매일 아침 똑같이 바라본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왠지 평소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영숙은 자신의 손을 바라봤어요. 세월이 만들어낸 깊은 주름과 곳곳에 박힌 작은 상처들. 설거지하다 베인 자국, 뜨거운 기름에 튄 흔적, 그리고 무거운 것들을 나르느라 생긴 굳은 살까지. 이 모든 게 30년 동안 딸 하나 키워낸 증거들이었습니다. 그때 참 힘들었지. 영숙은 서윤이 갓 태어났던 때를 떠올렸어요. 겨우 28살이었던 자신이 아기를 안고 이 집에 처음 들어왔던 그날 말입니다. 친정에서도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나와야 했던 그때가 생생했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혼자 모든 걸 해내야 했던 무서웠던 시절이었죠. 엄마. 갑자기 위층에서 서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디 계세요? 아, 깼구나. 영숙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부엌에 있어.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곧이어 분홍색 파자마를 입은 서윤이 졸린 눈을 비비며 부엌으로 들어섰어요. 29세가 된 지금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모습에 영숙은 절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엄마, 또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요즘 제 결혼 준비한다고 정신 없으실 텐데요. 서윤이 영숙의 어깨에 턱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딸의 따뜻한 체온이 전해져 오니 영숙의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괜찮아. 엄마는 워낙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잖아. 우리 윤이 미역국 끓여주고 있었어. 미역국이요? 어머 좋아요.
요즘 바빠서 제대로 된 국물 한 번 못 먹었는데요. 서윤이 환하게 웃으며 냄비 뚜껑을 살짝 열어봤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뜨거운 육수에서 고소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런데 엄마, 오늘 시어머님께서 연락 주신다고 하셨죠? 청첩장 관련해서요. 그래, 인쇄소에 같이 가서 디자인도 보고 세부 내용도 정한다고 하셨지? 네, 시어머님께서 정말 꼼꼼하게 챙겨주세요. 저희보다 더 신경 써주시는 것 같아요. 어제도 전화하셔서 하객 명단이랑 식장 배치까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서윤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며칠 전 사돈댁을 처음 만났던 그날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때의 어색했던 분위기가 아직도 마음에 걸렸거든요. 강남에 있는 고급 아파트. 현관문 앞에 섰을 때부터 영숙은 압도당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초인종을 누르기 전 한참을 망설였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윤이 어머님. 시어머니 될 최명자가 우아한 미소로 맞이했었어요. 62세의 최명자는 고급 한복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까지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영숙은 자신의 평범한 옷차림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거실로 들어서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천장 높이까지 이어진 대형 창문,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비싸 보이는 그림들까지. 소파 하나만 해도 영숙이 몇 달 벌어야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차 한 잔 드시죠. 최명자가 고급 찻잔에 향긋한 차를 따라주며 말했어요. 찻잔마저 도자기로 만든 것 같았는데 너무 얇고 고급스러워서 영숙은 깨뜨릴까봐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서윤이 어머님께서는 평소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최명자의 정중하지만 탐색적인 질문에 영숙은 잠깐 머뭇거렸어요. 찻잔을 든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동네에서 작은 반찬 가게 일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는군요. 요즘 경기도 안 좋고 힘드시겠어요. 남편분께서는 어떤 사업을? 그 순간 서윤이 화들짝 놀라며 끼어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셔서요. 최명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처음에는 놀란 듯 했다가 이내 뭔가 계산하는 듯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미묘한 변화를 영숙은 놓치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수없이 받아온 그런 시선이었거든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혼자서 서윤이를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여자 혼자 아이 키우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겉으로는 위로의 말이었지만 영숙은 그 속에 숨겨진 다른 의미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동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무시하는 듯한 뉘앙스가 느껴졌어요. 저희 집은 할아버지 때부터 건설 사업을 해온 집안이에요. 업계에서도 꽤 알아주는 편이죠. 그래서 결혼식도 우리 가문에 걸맞게 품격 있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최명자의 말에서 영숙은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품격에 맞지 않는 존재, 바로 자신이었던 거죠. 엄마, 왜 그렇게 멍하니 계세요? 국이 넘칠 것 같은데요. 서윤의 목소리에 영숙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미역국이 보글보글 끓어 넘칠 듯 했어요. 영숙은 재빨리 불을 줄이며 국을 저었습니다. 아이고, 깜빡했네. 딴 생각을 했나 봐. 엄마, 진짜 괜찮으세요? 며칠 전부터 계속 뭔가 신경 쓰이는 일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서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아니야, 정말 괜찮아. 그냥 결혼 준비가 처음이라 좀 긴장되는 것 같아. 우리 윤희만 행복하게 결혼하면 엄마는 그걸로 충분해. 영숙은 억지로 밝은 미소를 지으며 뜨거운 미역국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사돈댁의 차가운 시선과 품격을 운운하는 말들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과연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영숙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오후 2시 집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영숙은 설거지를 하던 손을 재빨리 닫고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서윤이 어머님, 안녕하세요. 최명자입니다. 시어머니 될 최명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차가운 느낌이 들었어요. 아, 안녕하세요. 말씀하세요. 청첩장 인쇄건으로 연락드렸어요. 지금 인쇄소에 와 계실 수 있나요? 급하게 확인할 게 있어서요. 영숙은 갑작스러운 연락에 당황했습니다. 지금요? 네, 갈 수 있습니다. 강남역 3번 출구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프리미엄 인쇄라는 곳이에요. 30분 후에 만나요. 전화가 끊어진 후 영숙은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하는 동안 마음이 불안했어요. 왜 갑자기 급하게 부른 걸까요? 강남역에 도착해서 인쇄소를 찾는데 15분이 걸렸습니다. 번화가 한복판에 있는 고급스러운 인쇄소였어요.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니 최명자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인쇄소 사장님이 곧 나오실 거예요. 최명자의 표정이 평소보다 경직되어 보였어요. 뭔가 불편한 일이라도 있는 건지 영숙은 궁금했습니다. 잠시 후 40대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입은 인쇄소 사장 박종민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청첩장 샘플 준비됐습니다. 박종민이 책상 위에 여러 가지 디자인 샘플을 펼쳐놓았습니다. 고급스러운 종이에 금박이 들어간 화려한 청첩장들이었어요. 이 디자인이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박종민이 한 장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신랑 신부 이름 그리고 양가 부모님 성함이 들어가죠. 영숙은 샘플을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아름다운 글씨체로 신랑과 신부의 이름이 적혀 있고 그 아래 부모님 성함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신랑 아버지 이름, 신랑 어머니 이름은 또렷하게 인쇄되어 있는데 신부 어머니란만 비어 있었어요. 잠깐만요. 영숙이 샘플을 다시 자세히 보며 말했습니다. 신부 어머니 이름이 없는데요. 박종민이 당황한 표정으로 최명자를 바라봤습니다. 최명자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리 상의했거든요. 상의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제 상의를 하셨다는 거죠? 요즘 청첩장에는 꼭 모든 부모 이름을 다 넣지 않는 추세예요. 최명자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특히 저희 같은 집안에서는 간결하게 하는 것이 더 품격 있다고 여겨지거든요. 영숙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서윤이 어머니인데요. 물론이죠. 하지만 청첩장이라는 건 형식적인 거니까요. 박종민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사실 고객님께서 미리 요청하신 거라서요. 신부 어머니 성함은 제외하고 인쇄하라고 하셨거든요. 언제요? 영숙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3일 전에 전화로 연락 주셨어요. 영숙은 최명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3일 전이면 저와 만나기 하루 전이잖아요. 최명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건 저희 집안의 전통이라서요. 전통이요? 영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딸을 키워온 엄마가 딸 결혼식 청첩장에서 이름이 빠지는 게 전통이라고요? 인쇄소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고객들이 슬금슬금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서윤이 어머님,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단순히 형식의 문제예요. 형식이라고요?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가 서윤이 엄마라는 것도 형식적으로만 인정받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만 저희 집안의 체면상. 체면이요? 영숙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혹시 미혼모 출신이라서 체면에 안 좋다는 거죠? 최명자가 당황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여기가 어딘지 아시죠? 알아요. 강남 한복판 고급 인쇄소죠. 그래서 제 같은 사람은 목소리도 낼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영숙의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서러움과 울분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서윤이 어머님 진정하세요. 우리 차분히 다시 얘기해봐요. 다시 얘기할 게 뭐 있어요? 처음부터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영숙은 청첩장 샘플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일어섰습니다. 제 딸 결혼식에서 제가 투명인간이 되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최명자도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모든 게 결정된 일이에요. 결정됐다고요? 저와 상의도 없이 제 이름을 빼는 게 결정이라고요? 제발 이해해 주세요. 이건 우리 가문의 품격을 위한 거예요. 영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품격이요? 남의 인생을 무시하는 게 품격이에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인쇄소 직원들과 다른 고객들이 모두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알겠어요. 영숙가 가방을 들며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큰 기대를 했나 봐요. 서윤이 어머님, 어디 가세요? 집에 가서 우리 딸한테 물어볼 거예요. 정말 엄마 이름이 청첩장에 없어도 괜찮은지 말이에요. 영숙이 돌아서서 나가려는 순간 최명자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윤이한테 괜한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결혼 준비로도 충분히 힘든데. 영숙이 발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봤습니다. 괜한 스트레스요? 자기 엄마가 결혼식에서 지워지는 게 괜한 스트레스라고요? 과장하지 마세요. 단지 청첩장에 이름이 안 들어가는 것뿐이에요. 단지라고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단지라는 게 제게는 30년 인생 전부예요. 영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인쇄소 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명심하세요. 제 딸 결혼식에서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건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문이 닫히고 영숙은 강남 거리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가슴속은 분노로 뜨거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서윤이 결혼을 망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30년 동안 쌓인 자존심이 고개를 들었어요. 아니야, 이건 당연한 권리야. 집에 도착했을 때 서윤은 아직 회사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혼자 앉아서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었어요. 정말 자신이 잘못 생각한 걸까요? 아니면 사돈댁이 선을 넘은 걸까요? 저녁 8시 서윤이 피곤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엄마, 오늘 시어머님 만나고 오셨다며요? 어떻게 됐어요? 영숙은 딸의 맑은 눈을 바라보며 고민했습니다.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요? 말지 말아야 할까요? 딸의 행복을 위해서는 참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정직하게 말하는 게 맞을까요? 영숙의 마음은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영숙은 딸의 맑은 눈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갈등했습니다. 결국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어요. 유나,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서윤이 가방을 내려놓고 영숙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오늘 시어머님과 인쇄소에서 청첩장 샘플을 봤는데 영숙이 말을 꺼내기 힘들어했어요. 거기에 엄마 이름이 없더라. 서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엄마 이름이 없다고요?
신랑 부모님 이름은 다 들어가 있는데 신부 어머니 란만 비어 있었어. 시어머님 말로는 요즘 추세라고 하시던데. 서윤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사실은 저도 알고 있었어요. 뭐라고? 영숙이 깜짝 놀라며 딸을 바라봤어요. 며칠 전에 시어머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집안 전통이라고 간결하게 하는 게 더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영숙은 딸의 말에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넌 그걸 알고도 엄마한테 말 안 한 거야? 엄마, 미안해요. 말씀드리면 속상해 하실 것 같아서. 속상하긴 뭘 속상해해. 이건 당연한 권리야. 영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서윤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싫어요. 정말 싫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이미 다 정해진 일인데. 다 정해진 일이라고? 누가 정했어? 엄마 동의도 없이? 시어머님께서 그게 더 좋다고 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영숙은 딸의 말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유나, 너도 내 딸이잖아. 엄마를 지켜줘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 저도 힘들어요. 시댁에서는 이것저것 다 정해주시는데 제가 감히 반대 의견을 낼 수가 없어요. 영숙은 딸의 나약한 모습에 실망했습니다.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하라고? 그냥 없는 사람처럼 살라고? 엄마. 서윤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용기가 없어서. 그 순간 영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명자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서윤이 어머님, 오늘 일로 기분 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미 정해진 일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웨딩홀에서 최종 점검이 있으니 참석 부탁드립니다. 영숙은 문자를 읽고 더욱 분노했습니다. 사과라고 하면서도 결국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가 보였거든요. 이게 뭐야? 영숙이 휴대폰을 서윤에게 보여줬어요. 서윤이 문자를 읽고 당황했습니다. 엄마, 시어머님이 이렇게 연락을 주셨네요. 사과한다면서도 이미 정해진 일이라고 하네. 이게 사과야? 엄마, 그냥 넘어가면 안 될까요? 청첩장은 형식적인 거잖아요. 형식적인 거라고? 영숙이 벌떡 일어섰어요. 30년 동안 너 키워온 게 형식적인 거야? 서윤이 더욱 울먹였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엄마. 그럼 뭔 뜻이야? 엄마는 부끄러운 존재라서 숨겨야 하는 거야? 아니에요, 엄마.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영숙은 딸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딸이 힘들어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다음 날 오후 영숙은 약속 장소인 웨딩홀로 향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고급 웨딩홀이었어요. 로비에 들어서니 최명자가 이미 와서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숙이 다가가며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웨딩 플래너님이 설명해 주실 거예요. 30대 여성 웨딩 플래너가 나타나 친절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최종 점검하는 날이에요. 하객 배치, 식순, 그리고 가족 사진 촬영 위치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플래너가 웨딩홀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하얀 꽃으로 장식된 아름다운 공간이었어요. 신랑 측 가족은 오른쪽, 신부 측 가족은 왼쪽에 앉으시게 됩니다. 플래너가 좌석 배치도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그런데 영숙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잠깐요, 신부 측 좌석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플래너가 최명자를 쳐다봤습니다. 최명자가 대답했어요. 신부 측 하객이 많지 않아서 그렇게 배치했어요. 하객이 많지 않다고요? 영숙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네, 친척들도 별로 없으시고 지인분들도 많지 않다고 하셨거든요. 영숙은 기가 막혔습니다.
자신의 친구들과 동네 이웃들, 그리고 서윤의 친구들까지 합치면 적지 않은 인원인데 말이에요. 제가 언제 하객이 적다고 했나요? 서윤이가 말했어요. 조용하게 하고 싶다고. 영숙은 딸이 또다시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족 사진 촬영 위치는 여기입니다. 플래너가 단상 앞을 가리켰어요. 가족 사진은 어떻게 찍나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신랑 가족, 신부 가족 따로 찍고 그 다음에 합쳐서 찍습니다. 최명자가 끼어들었어요. 신부 가족 사진은 서윤이 혼자 찍으면 될 것 같은데요. 혼자요? 영숙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더 깔끔하게 나올 것 같아서요. 영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저를 가족 사진에서도 빼겠다는 거예요? 웨딩홀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플래너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에요? 청첩장에 이름도 안 넣더니 이제는 가족 사진에서도 빼겠다는 거예요? 최명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여기 다른 분들도 계세요. 다른 분들이 뭐 어때요? 제가 잘못한 게 있나요? 서윤이 어머님,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곤란해요. 곤란한 건 저예요. 30년 동안 딸 하나 키워놨더니 이제는 없는 사람 취급하네요. 영숙의 목소리가 웨딩홀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웨딩홀 견학을 온 사람들이 모두 이쪽을 바라봤어요. 제발 진정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서윤이만 힘들어져요. 서윤이가 힘들다고요? 엄마가 이렇게 무시당하는데 서윤이만 생각하라고요? 최명자가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의 과거 때문에 우리 집안의 체면이 실추되는 건 원하지 않아요. 그 말에 영숙은 완전히 분노했습니다. 과거 때문이라고요? 제 과거가 뭐가 문제예요? 미혼모 출신이라는 게 우리 같은 집안에서는 미혼모가 어때서요? 그래서 제가 부끄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영숙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왔던 모든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명심하세요. 제 딸 결혼식에서 저를 이렇게 무시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영숙은 그 자리를 떠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이에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영숙이 웨딩홀에서 나온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서윤과 제대로 대화도 나누지 못했어요. 딸은 회사에서 늦게 들어와 방문을 닫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은 듯 차갑기만 했어요. 셋째 날 저녁 서윤이 조심스럽게 영숙에게 다가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는 걸 보니 많이 울었나 봅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용기가 없었나 봐요. 영숙은 설거지를 하며 대답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딸이 안쓰러웠거든요. 엄마, 내일 시댁에서 최종식장 점검을 한다고 해요. 이번에는 시아버님도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같이 가실 수 있으세요? 뭐하러? 어차피 내 의견은 중요하지 않잖아. 서윤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제가 용기 내서 말해볼게요. 시아버님께 직접 말씀드릴게요. 영숙은 딸의 말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시아버지까지 나선다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도 있었거든요. 다음 날 오후 2시 영숙과 서윤은 예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강남의 또 다른 고급 웨딩홀이었어요. 로비에 들어서니 최명자와 시아버지 될 최정우가 이미 와서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숙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최정우는 60대 후반의 위험 있는 남성이었습니다. 고급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인상이 꽤 날카로워 보였어요.
회사 경영을 오래 해온 사람 특유의 카리스마와 권위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겼습니다. 서윤이 어머님이시군요. 처음 뵙겠습니다. 최정호입니다. 최정호의 인사는 정중했지만 어딘지 차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사업상 만나는 상대방을 대하는 듯한 거리감이 있었어요. 악수를 청하지도 않았고 눈맞춤도 짧게 끝났습니다. 웨딩홀 매니저가 나와서 정성스럽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최종 리허설이에요. 실제 결혼식 당일과 똑같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입장 순서부터 퇴장까지 전 과정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매니저가 두꺼운 식순표를 펼쳐 보였어요. 시간대별로 세세하게 계획이 짜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숙은 또다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잠깐요. 여기 신부 측 가족 소개 부분이 없는데요. 매니저가 당황하며 최명자를 바라봤습니다. 최명자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신부 측은 간단하게 하기로 했어요. 너무 복잡하게 하면 식이 길어지니까요. 간단하게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저는 결혼식에서 뭘 하라는 거예요? 최정호가 권위적인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조용히 앉아 계시면 됩니다. 그게 더 품격 있는 거예요. 품격이라고요? 영숙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네, 우리 집안에서는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왔어요. 너무 요란하게 하는 건 우리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절제된 품격을 중시합니다. 서윤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시아버님, 저희 엄마도 소개받고 싶어요. 30년 동안 저를 혼자 키워주신 분인데. 최정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서윤아, 이미 다 정해진 일이야. 지금 와서 바꿀 수는 없어. 하지만 제 엄마인데요. 결혼식의 주인공 중 한 분이시잖아요. 그건 알지만 우리 집안의 전통과 격식을 무시할 수는 없어. 영숙이 참지 못하고 나섰습니다. 전통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사람의 마음은 중요하지 않나요? 최정호가 차가운 눈빛으로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마음도 중요하지만 체면과 격식도 중요해요. 사회적 지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체면이요? 제가 체면에 누가 되나요? 최명자가 당황한 듯 끼어들었어요. 서윤이 어머님 진정하세요. 여기 다른 분들도 계시잖아요. 진정하라고요? 제가 왜 진정해야 해요? 제 딸 결혼식에서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는데. 최정호가 단호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미혼모 출신이라는 게 우리 집안에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 말에 웨딩홀 안이 순간 얼어붙듯 조용해졌습니다. 서윤이 충격을 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다른 고객들도 슬금슬금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님, 그런 말씀은 사실이잖아, 서윤아. 우리 집안은 할아버지 때부터 3대째 이어온 명문가야. 건설업계에서도 인정받는 집안이고. 그런데 그런 과거가 알려지면 우리 집안의 명예에 흠이 생겨.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런 과거라고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혼자서 아이 키운 게 죄인가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 집안의 격에 맞지 않는다는 거지. 이건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야. 영숙은 30년 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격에 맞지 않는다고요? 그럼 제 딸도 격에 맞지 않는 거예요? 서윤이는 좋은 아이야. 착하고 예의 바르고. 하지만 어머니의 과거는 별개의 문제고. 과거가 뭐 어때서요? 저는 당당하게 제 딸을 키웠어요. 대학까지 보내고 좋은 사람으로 키웠다고요. 서윤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시아버님, 제 엄마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엄마는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최정호가 서윤을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내가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되려면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할 부분이야. 이해요? 뭘 이해하라는 거예요? 내 어머니의 과거가 우리 집안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야. 영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좋아요. 이제 확실히 알겠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서윤이 어머님. 아니에요. 이제 분명히 알겠어요. 처음부터 저를 완전히 떼어내려고 계획하셨던 거죠? 최명자가 급하게 변명하려 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서로 편한 방법이라고요? 청첩장에 제 이름 빼고, 가족 사진에서 빼고, 이제는 식순에서까지 완전히 빼버리시는 게 편한 방법이에요? 영숙이 가방을 들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제 딸 결혼식에서 저를 이렇게 철저히 무시하시면서 과연 좋은 결혼, 행복한 결혼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최정우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결국 서로 모두에게 좋은 일이 될 거예요. 서로에게 좋은 일이라고요? 영숙이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정말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서윤이 울면서 영숙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가지 마세요. 다시 얘기해봐요. 유나, 엄마는 이제 완전히 알겠어. 내가 있으면 절대 안 되는 자리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엄마. 제발. 영숙이 눈물을 흘리는 딸을 바라보며 가슴 아프게 말했습니다. 유나, 너 정말 행복할 수 있겠니? 정말로?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결혼에서? 서윤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하지 못했어요. 영숙은 최정우와 최명자를 차례로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없는 게 그렇게 좋다고 하시니까 정말로 철저히 없어 보겠어요. 영숙이 웨딩홀에서 나온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집안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서윤은 매일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고 영숙과 마주치는 것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서윤이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왔습니다. 엄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영숙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만 딸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어요. 시댁에서 결혼식 시간을 바꾸기로 했대요. 시간을 바꾼다고? 네, 원래 오후 2시였는데 오전 11시로 앞당긴다고 하세요. 영숙은 이상했습니다. 갑자기 왜? 시아버님 친구분들 스케줄 때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분들이 오후에는 시간이 안 되신다고. 영숙은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요. 모든 하객들한테 연락드린다고 하셨어요. 그 순간 서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명자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서윤아, 내일 토요일에 최종 드레스 피팅이 있어. 오후 3시에 강남 드레스샵으로 와. 어머님께는 따로 연락 안 해도 돼. 서윤이 문자를 읽고 당황했습니다. 엄마, 이거. 영숙이 문자를 보고 분노했어요. 따로 연락 안 해도 된다고? 이게 뭐야? 엄마, 제가 시어머님께 다시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려봤자 소용없어. 이미 마음먹은 걸 어떻게 바꾸겠어. 서윤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무능해서. 무능한 게 아니야, 유나. 그쪽에서 아예 엄마를 빼버리려고 작정한 거야. 다음 날 오후 영숙은 혼자 집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자신은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어요. 그때 동네 친구 정분이가 찾아왔습니다. 정분이는 다른 웨딩홀에서 20년 넘게 일한 베테랑 직원이었어요. 영숙아, 어떻게 지내? 정분아. 영숙이 눈물을 흘리며 지금까지의 일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정분이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 신부 어머니를 이렇게 무시하다니.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영숙아, 포기하면 안 돼.
내가 30년 동안 키운 딸인데. 정분이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내가 일하는 웨딩홀이 있잖아. 거기 사장님이 나랑 친해.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무슨 도움? 예식장 예약이나 이런 거 말이야. 요즘 취소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급하게 예약할 수 있는 곳들이 있거든. 영숙은 정분이의 말에 뭔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일요일 저녁 최명자에게서 서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서윤아, 내일부터 모든 준비가 마무리 단계야. 혹시 어머님이 뭔가 이상한 행동하시는 건 아니지? 이상한 행동이요? 갑자기 결혼식에 나타나서 소란 피우시거나 그런 거 말이야. 서윤이 당황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확실해? 지난번에 웨딩홀에서 그렇게 화내시던데. 네, 확실해요. 저희 엄마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월요일 아침 영숙은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정분이와 약속이 있었거든요. 영숙아, 여기가 내가 말한 웨딩홀이야. 정분이가 강남에 있는 고급 웨딩홀로 영숙을 안내했습니다. 사돈댁이 예약한 곳보다 더 크고 화려한 곳이었어요. 사장님, 이분이 제가 말씀드린 김영숙 씨예요. 웨딩홀 사장 김 사장이 나와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분이한테 얘기 들었어요. 딸 결혼식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다면서요? 네, 그런데 혹시 이번 주 토요일에 예약 가능한가요? 토요일이요? 하필 그날 오전에 취소가 하나 나왔어요. 신랑 측에서 갑자기 취소했거든요. 영숙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네, 오전 11시 타임이에요. 마침 부인이 말씀하신 시간이랑 똑같네요. 정분이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영수가 설마 너. 응, 결혼식장을 바꿀 거야. 뭐라고? 미쳤어? 미친 게 아니야. 내 딸 결혼식인데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게 당연하잖아. 김 사장이 궁금해했어요. 그런데 신랑 측에서 동의할까요? 동의 안 해도 상관없어. 결혼식 당일 아침에 알려줄 거야. 정분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영수가,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위험해도 해야 돼. 30년 동안 참아온 건 충분해. 영숙은 김 사장에게 물었어요.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전체 패키지로 3천만 원 정도 들어요. 영숙이 놀랐어요. 3천만 원이요? 네, 음식값, 장식비, 모든 걸 포함해서요. 영숙은 잠깐 고민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돈으론 부족했어요. 혹시 성금만 내고 나중에 나머지 내면 안 될까요? 그러셔도 돼요. 성금 1천만 원만 내시면 예약 가능해요. 영숙은 결심했어요. 좋아요, 예약할게요. 정말로요? 김 사장이 놀라며 물었어요. 네, 정말로요. 제 딸 결혼식은 제가 직접 치를 거예요. 영숙은 은행에 가서 적금을 깨고 땅 판 돈까지 합쳐서 1천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전 재산이었어요. 계약서에 사인을 하면서 영숙은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화요일 저녁 서윤이 집에 들어와서 말했어요. 엄마, 내일부터 시댁에서 최종 준비에 들어간대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세요. 영숙이 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유나, 엄마 믿지? 네, 물론이에요. 그럼 결혼식 당일까지 엄마를 믿고 기다려줄 수 있어? 서윤이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무슨 의미세요? 그냥, 엄마가 뭔가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해. 준비요? 영숙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 윤이 결혼식을 위해서 말이야. 수요일부터 최명자는 서윤에게 계속 전화했습니다. 서윤아, 어머님이 요즘 뭐 하시니? 그냥 평소처럼 지내세요. 이상한 행동은 안 하시고. 무슨 이상한 행동을 하실까요?
목요일 영숙은 정분이와 함께 새로운 웨딩홀의 모든 준비를 점검했습니다. 영숙아, 정말 괜찮겠어? 괜찮아. 이제 며칠 안 남았어. 그런데 서윤이한테는 언제 말할 거야? 결혼식 당일 아침에.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영숙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늦지 않아. 오히려 딱 좋은 타이밍이야. 금요일 저녁, 결혼식 하루 전날입니다. 서윤이 짐을 싸며 말했어요. 엄마, 내일 아침 일찍 시댁으로 가야 돼요. 준비할 게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영숙이 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유나, 내일 정말 행복한 하루가 될 거야. 네, 엄마도 일찍 오세요. 영숙이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응, 엄마도 일찍 갈게. 아주 일찍. 그날 밤 영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될 거였어요. 결혼식 당일 새벽 5시, 영숙은 잠에서 깼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어요. 30년 동안 준비해온 딸의 결혼식이자 자신의 자존심을 되찾을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일어나 서랍에서 가장 좋은 옷을 꺼냈어요. 몇 년 전 서윤이 생일 선물로 사준 검은색 정장이었습니다. 블라우스까지 깔끔하게 갖춰 입고 거울 앞에 섰어요. 58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영숙은 마음을 다잡았어요. 오늘은 절대 물러설 수 없는 날이었거든요. 6시 30분 정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숙아, 준비 다 됐어? 응, 준비 끝났어. 마음의 준비도. 정말 할 거야? 지금이라도 취소할 수 있어. 당연하지. 이제 와서 포기할 수 없어. 30년을 참아온 게 오늘을 위해서였나 봐. 그럼 7시에 웨딩홀에서 만나자. 나도 떨린다. 영숙은 전화를 끊고 마지막으로 거울을 봤습니다. 오늘만큼은 당당한 신부 어머니가 되어야 했어요. 한편 서윤은 시댁에서 새벽 6시부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헤어 디자이너가 일찍부터 와서 신부 준비에 한창이었어요. 서윤아, 긴장되지? 최명자가 커피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네, 조금요. 그런데 엄마는 언제 오실까요? 아직 연락이 없네요. 어머님은 나중에 오시면 돼. 우리가 먼저 가서 모든 걸 준비해 놓을게. 어차피 할 일도 별로 없으시고. 서윤은 시어머니의 말에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엄마가 걱정되었습니다. 오전 8시 최정우와 최명자는 예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예약한 웨딩홀은 강남의 유명한 곳이었어요. 평소처럼 운전기사가 고급 승용차로 데려다 줬습니다. 여보, 혹시 서윤이 어머니가 무슨 일 벌이지는 않겠죠? 최명자가 차 안에서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설마. 아무리 그래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짓은 안 할 거야. 서로 뭔가 시도한다 해도 우리가 막으면 돼. 하지만 그들이 웨딩홀에 도착했을 때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오늘 예약이 취소되었습니다. 웨딩홀 로비에서 매니저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뭐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최정우가 즉시 화를 냈어요. 어제 저녁 9시경에 신부 측에서 연락이 와서 취소한다고 하셨거든요. 신부 측에서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우리가 예약한 건데. 웨딩홀 매니저가 당황하며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김영숙이라는 분이 직접 전화하셔서 가족 사정으로 취소한다고. 최명자와 최정호는 동시에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 이름을 들은 순간 무슨 일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그 여자에게 연락해 보세요. 최정호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사기예요, 사기. 같은 시간 영숙은 새로운 웨딩홀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로얄 웨딩홀은 기존 장소보다 훨씬 크고 화려했어요. 영숙 씨, 모든 준비 완료됐어요. 꽃장식도 끝났고 음향시설도 점검 완료했습니다. 웨딩홀 직원이 보고했어요. 감사합니다. 하객들은 10시부터 오실 예정이에요. 정분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영수가 이제라도 서윤이한테 연락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애가 얼마나 당황하겠어. 지금 연락할게. 더 늦으면 안 되겠어.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서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배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유나, 엄마야. 지금 어디에 있어? 시댁에서 준비하고 있어요. 엄마는 언제 오세요? 시어머님이 계속 물어보시는데. 유나, 엄마가 중요한 얘기할 게 있어. 결혼식장이 바뀌었어. 네. 뭐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강남 로얄 웨딩홀로 와. 지금 있던 곳 말고. 주소는 문자로 보낼게. 엄마,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왜 장소가 바뀌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어. 일단 와. 엄마가 다 준비해놨어. 엄마, 이게 무슨...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영숙은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어서 전화를 끊고 서윤에게 새로운 웨딩홀 주소를 문자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메시지를 추가했어요. 엄마를 믿어줘. 설명은 나중에 할게. 서윤이 급히 채명자에게 달려가서 말했어요. 시어머님, 큰일 났어요. 엄마가 결혼식장을 바꿨다고 해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채명자가 화장을 하다가 급히 돌아봤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다른 웨딩홀로 오라고 하시는데. 로얄 웨딩홀이라는 곳이에요. 채명자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지금 당장 어머님께 전화해봐. 서윤이 영숙에게 다시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몇 번을 시도해도 계속 통화 중이었습니다. 최정호는 기존 웨딩홀에서 여전히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요? 신부 어머니가 혼자서 마음대로 취소할 권한이 있나요? 죄송합니다. 신부 측 직계 가족이라고 하셔서. 보통은 가족동의 하에 연락 주시는 거라. 당장 원상 복구하세요. 지금 당장. 하지만 이미 다른 고객 예약이 들어와서 불가능합니다. 어제 저녁에 즉시 다른 분께 배정했거든요. 최정호는 주먹을 불끈 쥐며 분노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급히 새로운 웨딩홀 주소를 확인하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9시 30분 하객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이 예약한 로얄 웨딩홀은 기존 장소보다 훨씬 크고 화려했어요. 천장에 크리스털 샹들리에부터 대리석 바닥까지 모든 게 고급스러웠습니다. 영숙은 정장을 입고 입구에서 직접 하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으로 들어가세요. 동네 이웃들과 서윤의 친구들이 놀라며 물었어요. 영숙 씨, 여기가 맞나요? 처음에 받은 청첩장과 장소가 완전히 다른데요. 네, 맞아요. 장소가 변경됐어요. 더 좋은 곳으로 준비했어요. 와, 여기 정말 화려하네요. 비용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하객들은 웅성거리며 웨딩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웨딩홀이 기존 장소보다 훨씬 고급스러워서 모두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10시 정각, 서윤이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윤은 아름다웠지만 표정은 완전히 굳어 있었어요. 메이크업 위로 눈물 자국이 살짝 보였습니다. 엄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서윤이 영숙에게 달려와 물었어요. 유나, 엄마가 준비한 진짜 결혼식이야. 엄마가 준비했다고요? 언제? 어떻게? 응, 일주일 동안 준비했어.
30년 동안 모은 돈으로 엄마가 직접 준비했어. 서윤이 충격을 받아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왜 이렇게 하세요? 왜 이런 일을? 왜냐고? 내 딸 결혼식에서 내가 투명인간이 될 수는 없잖아. 엄마도 당당하게 서고 싶었어. 바로 그때 최정호와 최명자가 환한 얼굴로 웨딩홀에 들어왔습니다. 최정고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개져 있었어요. 김영숙 씨, 이게 대체 무슨 짓이에요? 최정호가 웨딩홀 안에 울려 퍼질 정도로 큰 소리로 외쳤어요. 하객들이 모두 돌아보며 웅성거렸습니다. 영숙이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제 딸 결혼식을 제대로 치르는 거예요. 마음대로 예식장을 바꾸다니. 이런 몰상식하고 비상식적인 일이 어디 있어요? 몰상식한 건 누구예요? 신부 어머니를 없는 사람 취급하고 모든 것에서 배제시킨 분들이 몰상식한 거 아닌가요? 최명자가 끼어들며 영숙을 노려봤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시고 원래 장소로 돌아가요. 하객들이 다 혼란스러워 하잖아요. 안 돼요. 여기서 할 거예요. 영숙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비용은 누가 내요? 이런 고급 웨딩홀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최정호가 빈정거렸습니다. 영숙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제가 냅니다. 30년 동안 모은 돈으로요. 당신이? 최정호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 많은 돈이 어디서 나왔어요? 제가 벌어서 모은 돈이에요. 우리 윤희를 위해서 평생 한 푼 두 푼 아껴온 돈이요. 서윤이 울면서 영숙의 팔을 잡았어요. 엄마, 그 소중한 돈을 왜? 소중하지 않아, 윤아. 내 딸 결혼식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어? 엄마는 오늘 당당한 신부 어머니가 되고 싶었어. 하객들이 점점 많이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새로운 웨딩홀의 화려함에 감탄하며 수군거렸어요. 와, 여기 정말 럭셔리하네요. 영숙 씨가 이런 곳을 예약했다고요? 원래 장소보다 훨씬 좋은데요? 최정호가 하객들의 반응을 보고 더욱 화가 났습니다. 이 결혼식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어요. 영숙이 맞섰어요. 인정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결혼식은 계속 진행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참석 안 하겠어요. 신랑도 데려갈 거예요. 서윤이 두 사람 사이에서 울며 말했어요. 그만해요, 제발.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바로 그때 신랑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29세의 민준은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있었지만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왜 다들 여기 계세요? 최정우가 아들에게 설명했어요. 민준아, 서윤이 어머니가 마음대로 결혼식장을 바꿔버렸어. 네. 민준이 놀라며 서윤을 바라봤어요. 서윤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오빠, 저도 몰랐어요. 엄마가 갑자기. 민준이 영숙에게 다가가서 정중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영숙이 민준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민준아, 엄마가 서윤이 결혼식을 제대로 준비한 거야. 우리 윤희가 부끄럽지 않은 결혼식으로 말이야. 하지만 어머님, 이미 다 준비된 게 있었는데 그 준비에서는 엄마가 빠져 있었어. 청첩장에도 이름이 없고 가족 사진에도 없고 식순에서도 완전히 제외됐었어. 민준이 부모를 돌아보며 당황했어요. 정말요? 최명자가 급히 변명했어요. 그건 우리 집안의 전통이라서. 전통이요? 민준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그런 전통 처음 들어보는데요. 최정우가 아들을 노려봤어요. 민준아, 지금 누구 편을 들려는 거야?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어머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요. 서윤이 어머니도 가족이시잖아요. 영숙은 민준의 말에 조금 안도했어요. 적어도 사위는 상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정호는 더욱 화가 났어요. 민준아, 너는 우리 집안의 위신을 생각해야 해. 아버지, 위신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마음도 중요하지 않나요? 그때 웨딩홀 사회자가 나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곧 식이 시작되는데 어떻게 진행할까요?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결정의 순간이 온 거였습니다. 영숙이 먼저 말했어요. 예정대로 진행하세요. 최정우가 반대했어요. 안 됩니다. 우리가 동의하지 않았어요. 사회자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민준이 나서서 말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서윤이 어머님. 잠깐 따로 얘기하실 수 있을까요? 네 사람이 웨딩홀 한쪽 구석으로 이동했습니다. 하객들은 웅성거리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민준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렇게 싸우면 서윤이만 힘들어져요. 서로 양보할 수는 없을까요? 최정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양보는 무슨? 이건 원칙의 문제야. 영숙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저도 30년 동안 양보해왔어요. 이제는 안 돼요. 서윤이 울면서 말했어요. 그럼 결혼식을 취소할까요? 이런 식으로는 못하겠어요. 그 말에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유나. 영숙이 딸을 바라봤어요. 서윤아, 무슨 소리야? 최명자도 당황했습니다. 서윤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이렇게 싸우면서 결혼식 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저는 모든 가족이 행복한 결혼식을 원했어요. 민준이 서윤의 손을 잡았어요. 서윤아, 진정해. 방법이 있을 거야. 무슨 방법이요? 민준이 모든 사람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두 곳에서 다 하면 어떨까요? 뭐라고? 최정우가 어이없어 했어요. 원래 예식장에서 간단한 예식을 하고 여기서 피로연을 하는 거예요. 영숙이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원래 예식장에서는 제가 또 빠지게 될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해요. 여기서 정식 결혼식을 하고 원래 장소에서는 간단한 인사만 하는 거죠. 최명자가 반대했어요. 그것도 이상해요. 하객들이 혼란스러워 할 거예요. 그때 정분이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영수가 하객들이 다 도착했어. 빨리 결정해야 해. 사회자도 다시 와서 말했어요. 정말 죄송한데 11시에 시작하기로 했는데 이미 10분이 지났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서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신부인 서윤이 결정해야 할 순간이었어요. 서윤이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어요. 여기서 할게요. 엄마가 준비해 주신 이곳에서 결혼식 할게요. 최정우가 화를 냈어요. 서윤아, 제정신이야? 네, 제정신이에요. 엄마가 30년 동안 저를 키워주셨는데 결혼식에서까지 소외시킬 수는 없어요. 최명자가 울먹였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서윤이 시부모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시아버님, 시어머님도 함께 해주세요. 가족이잖아요. 민준이 부모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서윤이 말이 맞아요. 이제 우리 모두 가족이에요. 최정우와 최명자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고 신랑 신부가 이미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더 이상 반대하기 어려웠어요. 결국 최정우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알겠어. 하지만 이런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해. 영숙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서윤이 어머니예요. 사회자가 안도하며 말했어요.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웨딩홀 안에 결혼행진곡이 울려 퍼졌습니다. 드디어 서윤의 결혼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영숙은 눈물을 흘리며 생각했어요. 30년 동안 기다려온 이 순간, 자신도 당당히 신부 어머니로 서게 되었구나. 결혼행진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영숙은 마침내 꿈꿔왔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신부 어머니 김영숙님께서 신부와 함께 입장하시겠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마음으로 서윤의 팔을 잡았습니다. 30년 동안 기다려온 이 순간이었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윤과 함께 버질로드를 걸으며 영숙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서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윤아, 엄마가 더 고마워. 엄마를 이해해줘서. 하객들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영숙을 아는 동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응원했어요. 영숙이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 드디어 이런 날이 오는구나. 30년 동안 혼자 키운 보람이 있겠어. 제단 앞에 도착하자 민준이 서윤을 맞이했습니다. 영숙은 딸의 손을 민준에게 전해주며 말했어요. 우리 윤이 잘 부탁해요. 네, 어머님.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영숙은 신부 어머니 자리에 앉았습니다. 30년 만에 당당히 신부 어머니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어요. 한편 최정우와 최명자는 복잡한 심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분명 화가 났지만 막상 결혼식이 시작되니 분위기를 망칠 수도 없었어요. 사회자가 계속 진행했습니다. 이제 양가 부모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랑의 아버님 최정우님, 어머님 최명자님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부의 어머님 김영숙님입니다. 더 큰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영숙을 아는 하객들이 특히 크게 박수를 쳤어요. 영숙은 일어나서 인사를 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30년을 기다렸구나. 결혼 서약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준과 서윤이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을 약속했어요. 민준 씨, 서윤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네, 약속합니다. 서윤 씨, 민준 씨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하겠습니까? 네, 약속합니다. 반지 교환 후 신랑 신부가 키스를 했습니다. 웨딩홀 안에 축하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이제 가족 사진을 찍겠습니다. 사진사가 나와서 정리했습니다. 양가 가족분들 모두 나와주세요. 드디어 영숙이 꿈꿔왔던 가족 사진을 찍는 순간이었습니다. 최정우와 최명자도 어쩔 수 없이 나왔어요. 자, 모두 웃으세요.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영숙은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드디어 해냈구나.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하객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영숙에게 와서 인사했습니다. 영숙 씨, 정말 대단해요. 이런 멋진 결혼식을 준비하다니. 서윤이가 정말 예쁘게 컸네요. 고생한 보람이 있겠어요. 어머님 덕분에 정말 감동적인 결혼식이었어요. 영숙은 하나하나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평생 이런 날이 올까 했는데 드디어 왔구나. 한참 후 최명자가 조심스럽게 영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윤이 어머님. 네, 말씀하세요. 오늘 정말 죄송했어요. 영숙이 놀라며 최명자를 바라봤어요. 갑자기 왜요? 제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어머님이 얼마나 서윤이를 사랑하는지 오늘 확실히 알았어요. 아니에요. 저도 너무 성급했나 봐요. 아니에요. 어머님이 옳았어요. 30년 동안 혼자 키우신 건데 결혼식에서 빠지시면 안 되죠. 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요. 이해해 주셔서. 최정우도 다가와서 말했어요. 저도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너무 고집을 부렸네요. 아니에요. 시댁 체면도 중요하시죠. 체면보다 가족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정말 잘 지내봐요. 영숙은 깊이 감동했습니다. 이런 날이 정말 올 줄 몰랐어요. 저녁이 되어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 서윤이 영숙에게 와서 꽉 안겼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평생 잊지 못할 최고의 결혼식이 됐어요. 유나, 엄마가 더 고마워. 엄마를 이해해줘서. 엄마 덕분에 정말 특별한 결혼식이 됐어요. 모든 하객들이 진짜 감동했다고 하더라고요. 민준도 다가와서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해요. 덕분에 평생 기억에 남을 의미 있는 결혼식이 됐어요. 민준아, 우리 윤희 정말 잘 부탁해. 네, 어머님도 이제 저희 진짜 어머니세요. 하객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영숙에게 와서 따뜻한 인사를 건넸어요. 영숙 씨,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이런 용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정말 대단해요. 서윤이가 너무 행복해 보여서 보는 사람도 기뻤어요. 마지막 하객이 떠나고 영숙은 텅 빈 웨딩홀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정분이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영숙아, 지금 어떤 기분이야? 꿈 같아. 정말 꿈만 같아. 후회 안 해? 전 재산을 다 쓴 거나 마찬가지인데. 영숙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전혀 후회 안 해. 이런 나를 위해서 30년 동안 모은 거잖아. 그래, 정말 잘했어. 너 오늘 진짜 멋있었어. 일주일 후 서윤이 달콤한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영숙을 찾아왔습니다. 엄마, 신혼여행 정말 잘 다녀왔어요. 어땠어? 재미있었어? 네,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엄마, 이거 꼭 받으세요. 서윤이 두꺼운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게 뭐야? 민준이 오빠랑 진지하게 상의해서 결혼식 비용 일부를 드리려고 해요. 안 돼. 엄마가 하고 싶어서 한 거야. 엄마, 제발 받으세요. 우리도 마음이 편해져요. 영숙은 딸의 진심 어린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충분히 보상받은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영숙은 결혼식 때 찍은 가족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꿈꿔왔던 이 사진을 드디어 얻었구나. 사진 속 영숙은 정말 당당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있지 않아도 되는 진짜 당당한 신부 어머니의 모습이었어요. 며칠 후 최명자에게서 따뜻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이번 추석 때 꼭 저희 집에 오세요. 진짜 가족끼리 함께 보내요. 영숙은 깊이 감동했습니다. 진짜 가족으로 완전히 인정받은 기분이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꼭 갈게요. 전화를 끊고 영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의 외로운 싸움이 드디어 끝났구나. 이제는 정말 당당한 서윤이 어머니가 됐어. 그날부터 영숙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고 언제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30년 만에 찾은 소중한 자존심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속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무엇이었나요? 좋아요와 댓글로 들려주시면 기쁘게 읽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